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다리가 무겁지? 예전보다 걷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나름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근육부터 분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단 며칠만 단백질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몸은 스스로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단백질을 챙기고 있다고 믿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고기 드십니다. 계란도 드십니다. 심지어 비싼 단백질 음료까지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기운은 점점 떨어지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질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먹는 것과 몸에 남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로 갈수록 소화와 흡수 능력이 떨어지면서 섭취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이 몸에 쓰이지 못하고 빠져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드셨는데 정작 내 근육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어떤 분은 80이 넘어도 당당히 걸으시고 어떤 분은 60만 넘어도 계단이 두려워지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자동차는 멈춥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우리의 일상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의 속도는 급격히 느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적절한 자극과 영양이 공급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렵지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 몸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단백질 식품을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흡수율 중심의 식품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음식들이 이미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식탁위 선택 하나로 여러분의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먹고 있는데도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을까요? 문제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흡수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도 잘 먹고 계란도 챙겨 먹어. 요즘은 단백질 음료도 마시고 있어. 그런데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과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하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먹은 음식이 바로 연료로 쓰였다면 지금은 연료를 넣어도 엔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간에서 새어나가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근육은 늘지 않고 오히려 속만 더부룩해집니다. 단백질 음료를 마셔도 화장실만 불편해지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체질이 안 좋은가 보다.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냐?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누군가는 근육으로 만들고 누군가는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흡수율.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섭취할 때 소화가 쉽고 체내 이용률이 높은 형태를 선택해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저장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남으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지방도 몸에 쌓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다릅니다. 그때그때 사용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필요한 만큼 없으니 기존 근육을 분해해서 쓰자.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 근육이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들어가고 어느 날 넘어질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약해졌구나. 하지만 이미 그때는 근육이 상당 부분 줄어든 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미리 막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은 면역력, 혈당 조절, 회복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이 동시에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단백질로 바꿔야 합니다. 소화가 편안하고 흡수가 잘 되고 실제로 근육으로 전환되는 단백질. 바로 그것이 노년기 식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식품이 그 기준을 모두 만족합니다. 이건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곁에 있는 음식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그 숨겨진 힘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단백질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소화가 편안해야 합니다. 둘째, 흡수율이 높아야 합니다. 셋째, 다른 영양소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식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세 가지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지만 가장 강력한 단백질. 바로 말린 작은 바다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국물 내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이 작은 식품에는 같은 양 기준으로 매우 높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칼슘과 미네랄까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식품은 작은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압축된 영양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씹기 쉽고 소화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가루로 만들어 드실 수 있고 국이나 반찬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억지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드는 단백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질 없이 완성되는 완전 단백질. 바로 등푸른 생선 형태의 식품입니다. 특히 통째로 섭취할 수 있는 형태는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뼈에 붙어 있어야 힘을 냅니다. 즉, 근육과 뼈는 하나의 팀입니다. 이 식품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줍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고 칼슘으로 뼈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조리도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손질 없이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식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식물성 단백질. 바로 검은색을 띠는 콩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식품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단백질은 길을 따라 이동한다. 이 길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식품은 다릅니다.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그 길을 정리해 줍니다. 즉, 재료와 통로를 동시에 관리하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 부담이 적고 꾸준히 섭취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이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구하기 쉽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특별한 날의 한 끼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의 방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근육 유지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창하게 바꾸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다시 채우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좋은 식품들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그 실천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아는 것과 그 효과를 실제로 몸에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십니다. 아, 이게 좋구나. 앞으로 먹어야겠다. 하지만 실제로 몸이 변하는 분들은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먹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섭취 방법에 따라 흡수율과 근육 합성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단백질은 나누어서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끼에 몰아서 드십니다. 아침은 간단히, 점심은 대충, 저녁에 한꺼번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이상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3번 또는 4번으로 나누어 조금씩 꾸준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1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단백질은 혼자 먹지 마십시오. 이 말이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특정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은 비타민과 함께 있어야 잘 흡수되고, 단백질 역시 미네랄과 비타민의 도움을 받아야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단일 음식이 아니라 조합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식품은 버섯류와 함께, 생선식품은 발효식품과 함께, 콩류는 곡류와 함께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의 효과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지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전통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부드럽게 드셔야 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소화 능력의 감소입니다. 소화가 어려운 형태의 음식은 섭취량과 관계없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딱딱한 형태보다 부드럽게, 기름진 조리보다 담백하게, 자극적인 양념보다 심심하게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흡수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단백질을 넣어도 몸속 환경이 나쁘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속 환경, 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기, 짜게 먹지 않기, 가공식품 줄이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단백질의 효과를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나누어 먹고, 함께 먹고, 부드럽게 먹는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어라 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근육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지켜야 합니다. 셋째, 올바른 식품 선택이 노화의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 단 한 달, 단 30일만 식습관을 바꿔도 근육 기능과 일상 활동 능력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식품 중 하나를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한 숟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조금, 이렇게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2주가 지나면 걷는 발걸음이 조금 더 안정되고 3주가 지나면 계단이 덜 두렵게 느껴지고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여러분,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챙겨주는 만큼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바로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그냥 넘기실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단 하루라도 실천해 보실 것인지 그 차이가 1년 뒤, 10년 뒤일 몸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저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의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식탁 위의 선택이 내일의 걸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